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방송, 서울의 거래량 침체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하고 이번 주에, 야, 부동산 뉴스들이 서울의 거래량 침체에 대해서 아주 도배를 하고 있더군요. 지금 부동산 뉴스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서울의 부동산 거래 침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부동산 거래 침체에 대해서 뭐 장기 폭락, 앞으로 대세 폭락, 대세 하락장, 거품 붕괴 뭐 그런 쪽으로 연관지어서 기사들이 범람하고 있죠. 상당히 좋은 시기죠. 이런 시기에 또 폭락론자들이 어깨에 힘 좀 주고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을 갖다 많이 해줄 텐데요. 사실상 지금의 폭락이 전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큰 오류들이 있어요. 먼저 지금 거래량 침체, 장기 침체기로 나타날 것이냐? 자, 부동산이 침체기, 그러니까 총체적 침체기라고 합니다. 총체적 침체기가 나타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이 시기가 바로 IMF 때 전국적으로 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침체가 돼 버렸어요. 한 IMF 때 그런 총체적 침체기가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도 한번 있습니다. 2012년 그리고 2013년. 2012년과 13년도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같이 함께 침체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침체가 전국적인 현상이냐, 그럼 총체적 침체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포유가 가장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죠. 항상 데이터로서, 그리고 수치적으로 부동산을 설명해가는 아포유니까요. 자, 오늘도 이 수치적으로 지금의 침체기가 총체적 침체기인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초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방송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것을 자부해 봅니다. 자,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의 침체가 유독 서울에서만 나타난 침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지방시장은 제가 대표적으로 뭐 인천과 대전을 갖다 비유를 들었었는데 전국적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라? 정말이구나. 아프이 말이 정말이었구나. 라는 걸 갖다가 느끼시게 될 거예요. 먼저 전국 거래량부터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1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갖다가 각 지자체별로 표기를 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서울시 기준 약 9만 7천 세대가 거래가 됐고요. 경기도 15만 5천 세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거래량 이게 한국감정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국감정원에서 이 거래량을 갖다 취합해서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자료가 실제 거래된 걸 100% 반영하고 있진 않아요. 실제 거래된 거에 약 70% 수준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서울과 경기 합쳐서 약 25만 건의 거래량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점, 나머지 지역들 다 합쳐봤자 서울과 경기 외 지역 다 합치면 거래량이 약 27만 건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서울과 경기가 약 거의 5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거래량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에서 거래량이 약 27만 건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와, 서울과 경기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인구 5천만 중에서 2천만 정도가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거래량, 실제 거래된 세대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서울과 경기 합계가 전국의 50%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이걸 갖다 거래 총액으로 보게 되면은 과반수로 훨씬 더 넘어가게 돼요. 서울에서 1년 동안 거래된 아파트 총액을 갖다 보게 되면요. 65조 원.
65조 3천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55조 원으로 나타나요. 자, 그럼 나머지 기타 시장의 거래량은 얼마 정도 될까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서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5조 원, 경기 55조 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요? 나머지 지역 불과 58조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과 경기를 합치면은 전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의 약 70%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은 수치적으로는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전부 다 침체된 것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서울은 침체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방시장은 뜨거웠던 적이 있었고요. 반대로 서울은 뜨거운데 지방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 같은 상황이 바로 서울은 뜨거웠는데 지난 7, 8, 9월의 상황이 서울은 뜨거웠는데 지방은 침체된 시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체적 침체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과 지방 둘 다 동시에 침체가 돼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서울, 경기, 그리고 지방, 죄송합니다. 기타 광역시 및 자치도의 시장은 어떻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다음 챕터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번엔 차트를 바꿔서 전국 거래량을 갖다가 싹 다 표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전국 거래량을 갖다가 월별 평균 거래량으로 해서 쭉 지금 보시는 차트 좌측 하단에 다 표기를 해 놨고요. 그리고 우측 부분 하단 중앙 부위에 있는 숫자가 바로 전월 10월 달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색깔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10월의 거래량 대비 월평균 거래량 퍼센티지를 표기한 자료예요. 자,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 거래량 대비 활성화도가 표기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나타난 10월의 거래량이 아직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 나타난 자료는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아마 취합된 거는 약 50에서 한 60% 정도 취합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1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까지 취합된 거래량의 총 합계를 갖다 보게 되면은 서울시 기준으로 월평균, 그러니까 전년 월평균 거래량은 8,140건이었던데 반해 현재 10월의 거래량은 1,554건으로 월평균 대비 19.1%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취합률이 한 50에서 60%니까 이게 30%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10세대 정도 거래되는 아파트 규모가 한 3세대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다. 30% 수준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시장이 침체돼도 엄청나게 침체된 겁니다. 이러한 침체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2012년 이후로 이렇게 거래량이 침체된 적은 별로 없었다. 어쨌든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자, 그 다음으로 침체된 지역을 살펴봤더니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다음으로 많이 침체가 되었네요. 월 평균 거래량 310건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13일 현재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취합된 거고요. 13일 현재 163세대가 실거래 신고가 돼서 52.6%의 거래 수준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전부 다 취합된 건 아니다. 전부 다 취합되면은 그래도 한 80% 수준까지는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역시 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침체돼서 지금 월평균 지난 한 해 동안 월평균 거래량 대비
54.9%, 지난 10월에 거래된 게 54.9%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침체 정도가 상당히 다르죠. 자, 세종과 대구는 좀 약간 침체됐다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자료가 취합된 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70% 수준이 지금 된 곳들은 아마 전년 월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100%를 갖다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입니다. 70%가 넘어가는 지역들은요. 70% 수준이면 아마 100%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80%가 넘어가는 지역들은 무조건 월평균 거래량보다 더 거래가 활성화돼서 이루어지는 곳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70%를 넘어가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70%를 넘어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전광역시 뜨겁다고 말씀드렸는데 10월의 거래량이 지금 전 월 평균 대비 지금 110%의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직 다 취합된 것도 아닙니다. 다 취합되면은 아마 지금 글쎄요, 한 15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대전은 오히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9월달보다 10월달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고요. 월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광역시는 유독 지금 뜨거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거래량이 많은 곳들을 갖다가 쭈루루 한번 눈으로 살펴보니까 경상북도 84.1%, 월평균 거래량 대비 무조건 10월에 거래량이 100% 수준을 넘어갈 것 같고요. 지금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많아요.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들 지역 다 거래량이 월평균 거래량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82.4% 월평균 거래량 100, 그러니까 1513건의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겠죠. 기타 70%대를 언급해드리자면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또한 인천광역시, 이들 지역들이 아마 월평균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들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부동산 침체가 총체적 침체기냐? 아니죠. 다른 지역들은 월평균 거래량보다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침체기를 갖다가 총체적인 침체기 진입로에 서 있다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지방시장은 서울이 지금 위축되면서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더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현상은 자주 많이 목격되는 현상이에요. 물론 서울의 침체가 지금 유독 유별나게 강하게 나타났지만 총체적 침체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들도 다 같이 침체가 돼야 맞는 건데, 지금 지방시장은 오히려 침체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곳들이 대다수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침체기를 지금 논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여도 너무 시기상조죠. 자, 다음 챕터에서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차트를 보시니 어떠신가요? 총체적 침체기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다 함께 침체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총체적 침체기를 갖다가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죠. 분명 지방은 오히려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지방은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서울만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앞선 차트 보셨으면은 좀 70%대까지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 경기도도 어느 지역들이 침체되어 있냐? 지금 침체된 지역은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이들 외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또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침체된 지역들의 공통점,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침체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규제로 인한 게 아니라 너무 올라버린 가격에 대해서 시장이 피로도를 느끼고 이 피로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쫓아가지를 갖다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들은 서울보다 지방시장에서 좀 더 높은 상승을 갖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더 높은 상승을 갖다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이 지방이 이번에는 지방시장이 살아나면서 그 서울과의 벌어진 격차를 좁혀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좁혀나가는 속도에 따라서 서울시장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시점이 또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서울시장에서 지금 바로 이 거래량 활성화를 갖다가 단기간 내 기대하기는 쉽진 않아요. 단기간 내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게 바로 헬리오시티 지금 이제 뭐 올해 입주는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조합총회를 갖다가 엊그저께 했는데 어제 했는데 그 총회에서 뭐 새로운 그 준공 승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조합장 교체 등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다 부결되면서 지금 올해 안에 입주하긴 글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는데 헬리오시티 입주와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 입주 물량 합쳐져 가지고 좀 입주 물량이 내년 상반기에 버겁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침체기가 거래량 침체기가 올해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 시기 동안 서울은 약간 가격이 보합 내지 약보합을 보일 수 있는 반면 이 시기에 지방시장은 좀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서울과의 벌어진 격차를 갖다 좁혀가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내년 6월달 이후부터는 제 생각에는 또다시 서울에서 거래량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건 어차피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예측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제가 이 제공해드린 차트를 보면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만들어 보시길 권장드려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책임져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분석한 이 데이터를 갖다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의견이 100%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한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넓혀가도록 하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보여드린 차트들은 다 또 아포유 카페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방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늘 보시던 부동산에 대한 정보, 그 정보의 퀄리티를 항상 뛰어넘어서 그리고 언론보다 한 걸음 혹은 10걸음 빠르게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아포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